가장 중요한데 이제 막상 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전환 시대 때 그런 기술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해봤더니 네. 이제 이게 다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다가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 안녕하세요. 데이터 맛집의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나와야 될 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잘 나가는 분이시죠. 건국대학교의 이승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맛집에 네. 초청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음식이 없네요. 하지만 맞아요. 데이터 맛집이라는 걸 알고 네.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저도 많이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고객 경험 마케팅이에요. 지금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강의하시고 네. 하시는 주제입니다. 맞아요. 네. 사실은 이게 좀 최근에 한 1, 2년 정도 네. 고객 경험 관련돼서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게 과정을 최근에 1, 만드는 2년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게 사실 이전에도 뭐 고객 경험에 관련된 얘기는 했었는데 네. 뭐 상대적으로 좀 브로드하게 뭐 디지털 전환 시대 혹은 뭐 네네. 디지털 뭐 마케팅 혹은 뭐 디지털 시대 때 뭐 어떻게 브랜딩을 할 건지 이렇게 약간 브로드했다면 네. 그리고 또 기술적인 관점에 이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 뭐 특히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네네. 데이터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뭐 예. 예를 들면 새로운 테크놀로지 좀 어떻게 도용해야 되고 이런 약간 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기술적인 얘기가 사실은 주였는데 네. 한 1, 2년 전부터 이제 뭐 갑자기 고객 경험 관련된 약간 독립된 그런 테마로 뭐 과정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달라 혹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달라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고객 경험이 중요해진 이유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 때 어쨌든 디지털한 저는 핵심이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일단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 뭐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고객들이 어디서 머물고 어떤 고객 경험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지를 뭐 데이터를 분석해서 트래킹을 안 하면 일단 측정 자체가 뭐 되지가 않잖아요. 네. 그림이 그려지지 않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런 거 다 트래킹 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이제 막상 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전환 시대 때 그런 기술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해봤더니 네. 이제 이게 되게 다가 중요한데 그렇죠, 다가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들을 다 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다 보니까 예.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정리해서 해석해 줄 사람이 더 필요해진 것처럼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다 보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다 보니까 네. 이 플러스 알파를 이제 어느 관점에서 좀 바라볼 건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기술 플러스 알파를 보는데 그걸 약간 고객 관점에서 좀 보는 시도. 그게 왜냐면 마케팅이 굉장히 기본적인 백투더 베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생각인데 이커머스라든지 딜리버리 서비스들이 발달되면서 네. 고객들이 이제 뭔가 행동하는 패턴들, 특히 오프라인에서 행동하는 패턴들 자체가 예.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자기가 뭔가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도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O2O를 어떻게 고객 경험을 연결시킬 건지가 또 굉장히 큰 화두가 된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뭐 이커머스를 운영을 하더라도 오프라인 샵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또 똑같이 이제 이 연결시키는 고객 경험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가 이제 고객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니까 이게 되게 좀 약간 맞물려서 요즘 기업들이 이제 이 고객 경험을 좀 어떻게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좀 풀어나갈 건지 이런데 그럼 이런 거네. 이제 온라인의 고객 경험이 있고 그렇죠. 오프라인의 고객 경험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같은 큰 사회적인 맞아요, 현상이 맞아요. 오면 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리니까 맞아요. 네,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맞아요. 계속 네. 풀어나갈지를 네. 이제 기업들이 고민하면서 교수님을 찾는군요. 이게 뭐 꼭 저를 찾는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약간 화두가 좀 요즘 있는 것 같아요. 그 고객 경험을 지금 나눌 때 어쨌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눈다라고 정의를 했다면 이제 구분을 했다 그러면 그 온라인에서 우리가 고객 경험을 시킬 수 있는 영역 이런 좀 ABC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공간에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고객 경험을 한다라는 그런 점들을 좀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이제 어쨌든 이게 온라인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뭐 온라인 세상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D2C라고 해서 다이렉트 컨슈머 모델을 네, 뭔가 맞아요. 만들어서 그걸 뭐 앱이든 아니면 뭐 웹 모델을 만들진 뭔가 어쨌든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직접 뭐 게들링하거나
그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뭔가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아카이빙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다는 전략 같은 것들을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거의 정답 같은 얘기지만 자기 생태계 내에서 사람들이 락킹이 돼가지고 네. 카드도 안 쓰고 네. 계속 자기 멤버십 그거 실행시켜가지고 그거 쓰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쨌든 네. 이제 온라인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맞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지금은 그냥 제조 기업들이 뭐를 만들어서 직접 다 판매를 하려고 해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 유통사들을 눈치를 보느냐고 야 우리가 뭘 만들어서 팔면 이 유통 채널들한테 욕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조심들 하셨는데 지금 뭐 제품 다른 거 만들지 뭐 그래서 거기서만 파는 거 만들면 돼 뭐 이런 전용몰 뭐 전용 맞아요, 제품 맞아요. 네, 만들어서라도 직접 뭐를 운영하고 맞아요, 싶어하는 맞아요. 분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그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이게 끝내 그 약간 이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꼭 데이터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끝내 그 우리 고객들은 한 번 정도 우리 상품을 보러 우리 이커머스몰에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플랫폼 안에 어느 정도 락킹이 돼서 계속 들어오게 만들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할 수 있는 밸류 같은 것들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스타벅스 같은 케이스도 보면 어쨌든 그 생태계 내에서 락킹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스타팅 포인트가 된 게 아시겠지만 뭐 사일렌 오더라고 불리는 그쵸. 굉장히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는 워낙 인기가 많고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간대 되게 많이 몰리거든요. 맨날 기다리죠. 가면. 점심시간대 네. 되게 특히 우르르 몰려가서 네. 마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걸 끝내 사일렌 오더라고 하는 굉장히 뭐 비콘 그 뭐가 대단한 기술이겠습니까? 네. 그걸 도입을 해서 가서 줄 안 서도 되는 형태의 오더링 시스템을 그 멤버십 소위 말해서 그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만들어낸 거죠. 네. 근데 그게 확실한 어떻게 보면 밸류네요. 밸류죠. 그러니까 예. 그런 형태 밸류적인 관점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시스템을 깔고 뭔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사실은 뭐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홈페이지 만들고 뭐 모바일 앱을 만드는 게 네. 개발사 잘 기용을 해서 돈만 쓰면 네, 만들 수 있죠. 그 UX UI 구조는 뛰어난 걸 만드는데 이게 사실 운영 차원에서 더 재방문 시키고 이거를 이제 하게 만들려면 네. 뭔가를 돌려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메이커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딱 만들어지면 많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뒤에 들어가는 후순위 단의 운영에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좀 따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좀 나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온라인상의 구매 경로상에서 네. 특정 파트너가 운영하는 곳에 우리 걸 입점을 시켜도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파리바게트라는 회사고 빵을 팔아야 되면 내가 빵을 사 먹는데 파리바게트 빵을 사 먹어야 돼. 네. 근데 그 빵을 사는 뭔가 온라인상의 고객 경험 머릿속에 뭔가 있겠죠. 네네. 오프라인에 방문해서 뭐 살 수도 있는 네, 거니까요. 맞아요. 근데 내가 뭐 배달의 민족이나 어디 가가지고 클릭 몇 번만 하면 뭐 배달이 되고 이런 형태의 그림이 있는데 네. 그 경로 안에 파리바게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 꼭 D2C를 안 하더라도 만약 그게 힘들다면 그건 이제 어쨌든 네. 운영하면서 계속 공수가 들으니까요. 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객 경험을 설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고객 경험을 설계를 할 때 첫 번째는 밸류를 중심으로 설계를 해라. 네. 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고객이 생각하는 프로세스 안에 내가 딱 그렇죠, 들어가야 그렇죠.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뭐 대표님 이미 아시는데 아니 모르는 내용 처음 들었어요 지금. 네, 아니 어쨌든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네요. 네, 저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밸류를 중심으로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접근하기가 어려운 어렵죠. 생각이고 그게 인문학적인 생각 같기도 하고. 그래서 끝내 이게 고객을 끝내 마케팅 영역에서 아무리 이제 기술이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크리에이티비티란 영역이 절대 맞아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오프라인상의 공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러면 공간에 사람들이 고객들이 방문을 했을 때 고객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또 되게 재밌는 게 과거에는 이제 이 오프라인 공간을 되게 온라인하고 좀 약간 이분법적으로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 진짜 그렇겠죠. 예를 네. 들면 굉장히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제품을 파는 네. 특정한 이제 뭐 어떤 뭐 서초점에 있는 데서 디지털 플라자. 그렇죠. 디지털 네. 플라자에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내가 물건을 많이 팔면 커미션을 먹거나 리워드를 받잖아요. 네. 그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뭔가 이커머스 몰을 만들고 뭔가 거기서 혜택을 주면 나한테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론적으로 보면 뭐 온오프라인 넘나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시각은
오프라인에 일하는 사람은 온라인을 적대적으로 보고 온라인을 일하는 사람은 또 오프라인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회사 자체가 발전이 없는 거죠. 회사 차원에서는 어차피 그렇죠. 물건 하나인 파는 거죠. 그냥 유통 채널일 뿐인데. 근데 이제 과거에 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여전하게 우리가 판매라든지 그런 네. 고객 경험을 설정하는 방식이 이론상에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 좀 맞지 않는 뭐 리워드 시스템이라든지 그 사람한테 뭔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정착이 설계들이 잘 안 돼 안 있어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내 굉장히 이상적으로 되려면 과거에는 네네. 내가 무조건 이 방문한 사람이 떠나기 전까지 내 물건을 설득을 시켜서 팔고 주소를 확보해서 그랬어야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 사람을 즐거운 경험을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소위 말해서 링크 같은 걸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사도 거기 상관이 뭐 없는 그렇죠 며칠 뒤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구매를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네. 그 고객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링커의 역할을 한다고 이제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줘야지. 그거는 목표나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맞아, 완전 같이 바뀌어야 돼요. 줘야 되겠네요. 예. 여기는 진짜 공간이 고객 경험을 하기에 정말 좋은 곳인 것 같다. 추천하고 싶은데 그런 데 있어요? 너무 많죠. 뭐 어디 사실은 요즘 그래서 이게 확실히 나중에 뭐 여기서도 한번 다뤄보면 되게 재밌겠지만 네. 그 소위 말해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 양대 산맥이죠. 그렇죠. 양대 산맥이 AP하고 LG 생활하고. 고객들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브랜딩을 잘하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세련되게 잘 만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는 이제 여전하게 그런 방식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로 되게 지금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그 성수에 연 아모레 성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가보시면 거의 수천 가지의 화장품들을 거의 팔지 않고 고객 경험만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중앙에 보통 저희들이 공간에 가보면 이 중정이라고 하는 약간 가든 같은 것들도 짜투리 땅에 그냥 그 뭐 좀 이런 거 심어 놓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런 중정 잘 하시는 분을 불러서 그 건물 자체도 이제 거의 디귿자 형태로 중정을 다 바라보는 네.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중정을 백그라운드로 화장 이쁘게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간이 화장하는 것도 지원을 해줘요? 거기서 도와줘요? 그거를 이제 미리 신청을 하면 더 프로페셔널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고 서비스도 그리고 있어요. 거기 중정에 가서 네. 사진 찍고 그걸 네. SNS로 올려가지고 그렇죠. 소통하고.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제 아모레 입장에서는 여기 당장에 팔지는 않더라도 어차피 네. 뭐 거기서 체험하는 물건들은 우리 이커머스 몰 같은 주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QR코드 같은 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형태의 약간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맞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동에서 막 아모레 이니스프리 깔아놓는 것보다 네. 그런 형태의 정말로 찾아올 수 있는 가치를 주는 오프라인 공간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네. 찾아가고 싶은 공간. 그렇죠. 예, 네.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네요. 그럼 뭐가 달라야 되겠어요? 기존의 공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오프라인 이제 설계 같은 것들도 이제 네. 그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그냥 달라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되게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가졌잖아요. 뭐 네네. 예를 들면 이 공간에 어떤 물건들을 깔아다 두고 그리고 이제 이 공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얼마만큼 드니까 매달 얼마만큼 팔아야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네. 이제 네.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매대를 공간- 어떻게 구성하고. 맞아요. 공간 예. 설계 이제 다 했는데 이제는 뭐 방문했던 애들이 뭐 어떤 필링을 가지고 떠나게 만들 건지 혹은 이 방문 고객들이 뭐 어떤 우리 뭐 이커머스나 아니면 디지털 세상에 연결시키는 최소한 뭐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뭘 하나 올리게 만들 건지 예. 이런 형태의 약간 소비자 고객 경험 차원에서의 또 생각들도 플러스로 자기 자신을 좀 표현하게 만드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한데 끝내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게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드러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보면 이 오프라인 공간에는 뭐 여러 가지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좀 더 다른 형태로 리액션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끝내 그 리액션하는 모습들을 뭐 디지털 세상에 업로드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반응을 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에서는 오감을 자극하다 보니까 맞아요. 반응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좀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좀 잘할 수 있는 면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보완을 설계를 하는 해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요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즘 고객 경험을 연구를 많이 하시겠죠. 그 요즘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을 왜 연구해야 돼요? 뭐 틱톡 뭐 이런 것들, 네네. 뭐 인스타그램 상에서 뭐 릴스 이런 것들을 누가 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일단은 20대라든지 10대들이 먼저 쓰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콘텐츠가 쌓이면 내가 노출이 되고 괜찮아 보이면 쓰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전하게 과거에 이제 굉장히 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구매력 없는 사람들로 뭔가 영향을 줬다면 요즘 어쨌든 디지털 세상에서 가장 트렌디한 거를 많이 쓰고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애들이 다른 사람들은 주는데 그게 이제 어린 애들이니까 좀 그렇죠. 최원준 님이 텅타이 여기 나오셨었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 그들을 배우고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리버스 멘토링 이런 것도 맞아요. 진짜 유행이잖아요. 네, 저 몇 번 해봤는데요. 좀 달라요. 그렇죠. 네, 제가 그리고- 안 된다고 한 건 다 된다 그래요. 그리고 리버스 멘토링이 장단점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리버스 멘토링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리버스 멘토링을 받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버스 멘토링을 그냥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젊은 분들은 짜오라 하는 거는 되게 일 주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모이면 또 그런 거 하잖아요. BTS mem버 이름 맞추기 하고 뭐 약자. 근데 이런 거 솔직히 뭐 크게 저희가 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같이 뭔가 그분들의 버든은 좀 줄어주고 그 같이 좀 민글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리버스 멘토링이 좀 요즘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런 거 고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도 고민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제가 이제 필드 트립이라고 약간 그 투어 프로그램 이것도 운영을 하는데 그게 트립을 느끼다 이런 건데 이제 필드 트립하고 똑같아서 한 건데 그것도 이제 근데 가장 많이 요청받는 게 약간 리더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거든요. 그 사실은 대부분 대기업의 상무님이나 아니면 부장님 정도 되시면 너무 바쁘셔서 일도 많으시고 의사결정 되게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다 알죠. 뭐 어디가 핫한지 거의 글로 배우셨거든요. 진짜 그렇죠. 뭐 젠틀몬스터 핫한데 뭐 젠틀몬스터 외우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 도산을 열었다는데 뭐 많이 간다는 얘기까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안 가보시고 거기서 뭐 주문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직접 체험을 못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가거나 혹은 그분들과 그 젊은 분들 있잖아요. 같이 가가지고 뭐 민걸시키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다. 그런 게 리버스 멘토링이네요. 그게 사실 리버스 멘토링. 결국에는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과 뭐 소위 말하는 꼰대라고 얘기하는 X세대들 이상 이런 친구들이 같이 친구가 돼가지고 민글돼가지고 경험하고 뭔가를 느껴야지 그때 밸류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옛날에는 좀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뭐 대표님 동의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결이 다르진 않았거든요. 저희라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20대다 하더라도 개그 콘서트 보고 대충 유행어 좀 치면 그쵸. 부장님하고 통했거든요. 그 뭐 보는 그렇죠. 프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같이 그것만 봤죠. 그게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이제 보는 프로도 다양하고 다 경험하는 것도 맞아요. 다양하고 아까 내가 스몰밭 아는 거가 유니크가 이제 딱 맞네요. 그 되게 스코프이 어쩔 수 없이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교수님이 딱 한 가지 데이터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미리 좀 이런 걸 흘려주셔야 갑자기. 아니 갑자기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싶으세요? 미리 딱 한 가지 데이터. 이거 그냥 생각하면 내가 딱 가질 수 있어요. 저의 미래의 데이터. 아니 왜냐면 제의 미래 데이터 되게 자기 중심적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미래 그게 너무 이렇게 막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솔직해져야죠. 저는 왜냐면 이제 데이터라는 건 끝내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나의 데이터를 내가 지금 소유할 수 있으면 내가 이런 시대 이런 형태의 삶의 모습을 살았구나라는 걸 예측 가능하니까. 어찌 보면 예측 데이터네요. 그렇죠, 예측 데이터.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 싶다. 다른 분들은 막 다른 얘기를 하셨나 보군요. 뭐 디지털 네이티브. 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편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교수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약간 반전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다음번에도 기회 되시면 또 맛집에 또 불러주시면. 아유, 꼭 나오세요. 책을 자주 쓰시잖아요. 거의 매년 쓰시지 않으세요? 네, 그게 또 제가 해야 되는 또 일이니까요. 그래서 책 한번 쓰고 또 한번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꼭 한번 불러주시면 이제 또 나와서. 꼭 초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승윤 교수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